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왕등입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나스닥의 일봉 차트인데요. 나스닥이 지금 4월 초에 저점을 찍고 강력하게 올라오면서 현재 어떤 모습이냐면, 자, 급락하기 전에 지수까지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거의 이렇게 V자 반등식으로 나온 모습이고, 4월 저점 대비해서 지금 나스닥 지수는 31% 정도 상승됩니다. 31%. 자, 그리고 S&P 500도 보시면 이렇게 급락 이후에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S&P 500은 4월 7일 저점 대비해서 24% 올라왔습니다. 24%. 그래서 S&P 500도 지금 급락 전에 지수의 모습을 다 회복한 모습이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시면 급락 이후에 이제 급반등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저점 대비해서 52%, 52% 올라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 전 지수에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나스닥이나 S&P 500만큼은 아니지만, 다우존스도 지금 급락 이후에 지금 지수가 지금 반등이 나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지금 그동안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이었죠. 관세 압박. 이런 관세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면서 시장이 지금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종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S&P 500 빅스 선물입니다. 자, 이 빅스 선물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공포 지수라 그래요. 공포 지수. 네, 이거를 뭐 변동성 지수라고 합니다. 변동성. 그래서 지금 올해 초에 이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이 공포 지수가 반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 그리고 4월 초에 고점을 찍고 이 공포 지수가 쭉 내려오는 모습을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한 4.4% 정도 되는데, 자, 지금 이 구간에서 거의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 그 작년 12월 달 이 정도에가 지금 5% 가까이 5%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는 이전의 고점을 확 넘어서지는 않고 지금 4%대 중반을 왔다 갔다 그리면서 지금 국채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국제유가 보겠습니다. 이 WTI 선물을 보시면 지금 WTI는 전반적으로 2023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반등한 거는 현재 지금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하고 있죠. 중동 국가가 전쟁을 하면서 지금 갑자기 또 유가가 급반등을 한 거고, 자, 지금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이 국제 유가는 지금 우하향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게 지금 작년 12월 달에 우리나라의 지금 계엄 사태 또론해서 이때 원화가 급등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현재는 조금 내려오면서 환율이 조금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모습이 이 환율의 지금 이 상승 추세 하단부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일로 계속 내려갈 거냐, 원달러이 하락할 거냐 아니면 상승할 거냐, 이거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잠재 경제 성장률 자체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하락 안정화보다는 점진적으로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금에 대해서 지금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그게 다 전부 다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금 자체가 워낙 이제 매장량이 지금 유한하다 보니까 그만큼 희소의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이 금 투자는 뭐 주식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큰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포트폴리오에 금을 담아가는 것도 이런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썸네일에 제가 미국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지금 2024년, 25년, 26년 이런 EPS, 이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EPS의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이 표가. 그래서 이제 S&P 500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성장률이 EPS 성장률 한 7%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14% 정도, 엄청나게 작년 대비해서 훨씬 더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AI 사이클로 인해서 이런 성장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퀄 웨이트 그 S&P 500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그 모든 종목 동일하게 하는 이런 동일 가중 방식. S&P 500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비례해서 이런 그 지수를 산정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동일 가중 방식으로 해서 모든 종목을 동일한 기준에서 이제 책정한 건데, 이게 올해는 4%, 내년에는 13% 예상하고 있고요. 그럼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은 S&P 500 대비해서 아마 기술주들이 더 많이 포진돼 있죠. 나스닥 100은 올해 지금 15%를 예상하고 있어요. S&P 500 대비해서 거의 2배입니다. 2배. 그리고 내년에는 16%, 내년보다도 S&P 500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형 기술주, 이 나스닥 관련된 특히 AI 관련주들, 그쵸? 여기에 지금 자율주행도 있을 것이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습니다. 요것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S&P 500 미드캡 4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형주예요. 자, 올해는 별로 성장률이 별로 안 좋은데 이제 내년에 17% 그 EPS 성장률이 될 것 같은데, 중형주는 저희가 잘 모르죠. 그리고 이제 러셀 2000은 이제 소형주입니다. 소형주가 올해 지금 23%, 내년에 37% 예상하고 있는데, 물론 소형주 투자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소형주 투자를 하시면 되지만, 우리가 미국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종목들도 잘 모르는데 미국의 이 소형주들을 언제 분석하고 투자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소형주들은 또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지금 보시면 S&P 500하고 나스닥 100, 그러니까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 이런 AI 혁명의 최대 수혜주의 종목들, 이쪽에 여러분들의 투자가 집중이 돼야 돼요. 왜? 실적이 가장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이런 빅테크 기업들, 상위 10위 안에 드는 기업들에 좀 집중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3조 3.54조 달러, 3.54조 달러로 지금 1등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3.47조 달러로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가 곧 따라잡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앞으로도 이런 AI 혁명으로 인해서 GPU에 대한 수요도 많고,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게 GPU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플랫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플랫폼도 또 있죠. 여러 가지 플랫폼들로 인해서 저는 엔비디아가 다시 시가총액 1위까지도 올라갈 거를 보고 있고, 애플은 지금 3조 달러를 못 넘고 있어요. 애플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뭐 구글, 알파벳, 메타, 브로드컴, 뭐 버크셔 해서웨이, 테슬라. 자, 이 중에서 보면 AI 혁명하고 관련 없는 기업들, 애플은 뭐 간접적으로도 관련돼 있죠. 직접적이지만. 그 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 말고는 이 시가총액 10위 중에서 9개 기업이 전부 AI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나스닥이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31% 정도 올라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38% 올랐어요. 저점 대비. 그래서 이런 지수보다 좀 더 좋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3% 올라왔어요. 나스닥 대비해서 2배 넘게 지금 엔비디아는 좀 더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애플입니다. 애플은 지금 저점 대비해서 이제 16% 올라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 애플은 지금 이런 AI 혁명에서 지금 많이 밀리고 있다. 라는 그런 게 이제 대체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애플은 현재 투자로서는 별로 좋은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AI 혁명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거의 30% 정도 올라왔는데 거의 지수만큼 올라왔어요. 지수만큼. 그리고 자, 구글 알파벳. 구글은 지금 23% 올라왔는데 지수보다 지금 상승률이 좀 더딥니다. 물론 이제 구글의 AI 능력이라든가 뭐 의료 관련된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제 그 주가가 강력하게 이제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되지만 현재 주가 수준만 놓고 보면 지수보다도 좀 상승률이 좀 더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타입니다. 메타는 43%는 올랐어요. 지수보다도 좀 뛰어난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지금 81%,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드는 기업 중에 가장 많이 올랐네요. 이게 바로 AI 반도체죠. 예. 엔비디아는 지금 범용 GPU를 만든다라고 보면 브로드컴은 지금 그 필요한 회사에 맞게끔 그런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그 주문형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이 지금 계속 시장도 커지고 있어서 브로드컴도 지금 엄청나게 주가 상승률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저점 대비해서 지금 47% 지수보다도 올랐지만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한번 있었죠. 이때가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 충돌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급반등하고 지금 좀 눌리고 있지만 지금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괜찮고 엔비디아 괜찮고 아마존은 애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구글은 현재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 그 다음에 메타, 브로드컴, 그 다음에 테슬라.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지금 미래에 계속 가장 큰 성장 동력, 가장 큰 시장 규모들이 지금 예상되는 게 바로 이 로보택시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라는 그 투자은행에서 발표한 것 중에 미국에서만 로보택시의 잠재 시장 규모를 연간 1조 달러, 미국만 1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400조 가까이 전망입니다. 연간이에요, 연간.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아시아 이런까지 다 합하면은 연간 몇 조 달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로보택시가 엄청난 시장 규모로 커지고 있다. 그중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보이시죠? 테슬라가 지금 6월 22일 날부터 로보택시를 스타트한다 그랬죠. 원래는 6월 12일 날이었는데 지금 LA 폭동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지금 6월 20일로 발표했고 그 다음에 6월 28일인가요? 이때부터는 테슬라를 구매하면 집 앞까지 차가 배달되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의 이런 로보택시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 로보택시가 커지는데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이 지금 이게 보라색이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고 그 다음에 이 검은색이 지금 기타입니다. 뭐 웨이모라든가 중국의 바이두 이런 것들인데 지금 20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갈수록 이 테슬라, 이 보라색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계속해서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테슬라 이외의 기업들. 그래서 2030년도가 되면 테슬라가 약 시장 점유율 50% 정도를 차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보택시는 이거는 아무나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자체가 아니죠. 이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게 단연 테슬라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달리고 있고, 자,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건 라이다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구글은 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라이다 방식으로 지금 차를 생산하고 이렇게 운행을 하면 이게 거의 2억이 넘는다 그러죠. 이렇게 큰 금액을 얼마나 많이 배급하기도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테슬라가 차를 만들고 이런 자율주행 기술도 있다 보니까 테슬라가 결국에는 이 로보택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로보택시 다음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젠슨랑 이 엔비디아 CEO가 뭐라 했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50조 달러, 우리나라로 68경이라고 합니다. 현재 68경. 이쪽 규모.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자율주행 시장보다 더 커진다. 아마 지금 앞으로는 이제 가정에 이 로봇이 들어와서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면서 어, 이 스마트폰, 이런 과거의 스마트폰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젠스랑 CEO는 뭐라 그러냐면,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기술 발전에 필요한 이 대량 생산과 기술 규모를 달성할 수 있는 최초의 로봇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대중화될 것이고 이 수조 달러 규모의 산업을 촉발한다. 자, 이게 로봇 옵티머스의 로봇죠. 테슬라 옵티머스. 이 춤도 추고 그다음에 실제 청소하는 것도 있고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있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가장 큰 시장 규모, 이런 로보택시, 그다음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시장을 가장 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고, 여기에서 핵심 기업들이 뭐냐? 가장 먼저는 테슬라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차를 직접 제조하진 않지만 이 자율주행 플랫폼을 좀 갖고 있죠. 그리고 로봇을 직접 제조하지 않지만 이런 휴머노 로봇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지금 로보택시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엄청난 매출과 이익을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제 테슬라의 차트입니다. 자, 오늘 조금 소폭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지금 작년 12월 달에 고점을 찍고 이게 많이 하락을 했죠. 아마 이때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활동을 하면서 이런 그 반대 세력들이 많았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다른 빅테크 종목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4월 달에 저점을 잡고 한번 반등이 나왔고, 이런 그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불화로 인해서 좀 급락이 나왔지만 다시 회복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눌림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길게 보면 앞으로 이제 6월 20일부터 이제 예상대로 된다면은 이제 로보택시가 시작이 되죠. 이게 올해가 이제 테슬라의 이제 로보택시 원년이 되는 거고, 점차 늘어나면서 테슬라가 이쪽 시장을 엄청나게 크게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로보택시를 통해서 저는 배달 시장도 테슬라가 좀 그 진출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땅 위에 이런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하늘 위의 자율주행, 이제 드론, 앞으로는 드론이라고 하죠. 네. 이런 드론 쪽 관련된 시장도 이제 테슬라가 이 시장을 계속해서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 더불어서 이런 그 엔비디아도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집중 투자가 필요한 이유와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